미국 배터리 기업들은 분명 수혜를 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바이든의 IRA 발표 이후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는데요. 특히 전기차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배터리는 확실히 이득을 볼 것이라 한 것이죠. 배터리를 포함 가장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조지아주의 미국 상하원은 이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곧 전기차도 해결된다고 약속했으며 배터리는 가장 한국이 큰 이윤을 챙긴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죠. 이는 실제 맞는 말이기도 한 것이 미국의 GM은 한국의 LG 엔솔 등과 동시에 배터리 공장을 합작했고 한국의 LG 엔솔은 GM은 물론이고 테슬라, 포드 등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청사진이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미국 내 엄청난 배터리 경쟁사가 거의 없다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큰 호재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쉽지 않기도 합니다. 배터리는 자동차 생산 못지않게 애초에 광물 채굴부터 재련 등등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미국의 IRA 법안이 중국 회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한국 배터리 기업의 최고 이득이었습니다. CATL이나 BY 등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거의 독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의원들은 이를 강조하며 한국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 역시 전기차가 한국이 차별받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IRA가 한국의 큰 이득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배터리 때문에 한국이 대박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엄청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힘든 게 사실입니다. 바로 현기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처음으로 10%를 넘어가서 관계자들을 크게 놀라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자존심은 사실상 자동차 공업이며 GM, 포드, 테슬라 등이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도요타에 크게 침공을 당했지만 도요타는 이제 점유율이 1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에서만 크게 재미 본 도요타는 전기차를 제대로 출시하지 않은 게 패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이 서서히 져가는 상황에 느닷없이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을 10%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에 한번 당해봤기에 이러한 현기차의 급부상을 반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IRA 때 미국 의회에 엄청난 로비를 쏟아부었고 현기차 죽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지아주 상하 의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현대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 했지만 현재 리스 부분만 간신히 풀릴지 말지 미궁인 상황이고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즉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현대차가 미국 점유율 10%를 넘지 못하게 압박하는 상황인 반면에 이제 배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가 공급을 해줘야 미국 자동차가 성장하기 때문에 적극 한국 회사들과 협력하는 국면이기에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론이고 SK온은 포드사와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월 5일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서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인 블루어벌 SK를 세웠으며 이를 통해 전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이러한 한국의 파격적인 투자 행보는 미국의 보조금 지급은 물론 미국 시장 독점 기회이기 때문이고 실제 배터리의 경우에는 LG는 GM, SK는 포드와 결성이 되므로 또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한 가지 리스크까지 져가면서 미국에 진출한 것인데요. 아무리 2차 전지 등 업황이 좋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유럽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도 초대형 공장을 세우거나 확장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판 IRA가 등장할 수 있고 독일 3사 등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자리를 잡지 못한 중국의 CATL이나 BYD가 대거 유럽으로 진출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을 싹 포기하고 유럽에 올인하는 모습은 한국에 위협적입니다. 이들이 결국 벤츠, BMW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한국도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배터리 니켈 재련 등은 95%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네시아 LG 엔솔 공장에 착공이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IRA 법안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봤자 미국 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현재 미국 때문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미국 본토에 배터리 회사를 짓거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캐나다로 우회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기존 미국 공장이 있긴 했지만 캐나다에서 광산 옆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를 제안했으며 미국 법안이 이상 조짐을 보여 일찌감치 미국 아닌 캐나다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유럽과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걸 미국으로 옮겨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국에서 절을 해야 할 정도인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까지 다 갔기 때문이고 동맹 중에 미국이 해달라는 것을 모조리 빠짐없이 다 해준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현대차의 전기차 뒤통수를 비롯해 반도체 회사들까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이어졌고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꼼짝없이 미국에 당하게 생긴 전혀 상상 밖의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배터리 회사가 전기차만큼 심하게 뒤통수를 맞게 생겼다는데요.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전자 반도체는 미 정부의 광기에 대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멕시코의 라인을 확장하는 방법을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큰 손해는 보겠지만 더 이상 미국의 공장을 확대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도 착공은 했지만 미국의 최첨단 라인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삼성전자나 TSMC가 보조금만 받고 미국에 기술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TSMC는 이미 일본에 그러고 있으며 미국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불러들이기만 했지 실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반도체 패권도 한국과 대만이 여전히 계속 가져가게 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현재 유럽과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들어간 마당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IRA 법안도 문제가 아니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에 설립된 배터리 회사들의 노조가 막강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 노동조합에서 시간당 임금을 $32를 요구한 것이죠. 이는 시간당 4만원 가량으로 예상했던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본래 시간당 $15 선인데 이 노동조합은 $32로 2배 넘게 요구했으며 이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최고 수준이지만 딱히 한국 회사가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뜻밖의 임금 리스크가 등장해 버린 것이고 제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이미 1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2, 3공장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한데 미국 노조는 1공장은 물론 2, 3공장에도 똑같이 시간당 4만원가량 임금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 회사가 돈을 번 것이 상당 부분 미국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모습이 등장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배터리 단가를 크게 올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자동화시키는 것이지만 그 역시 개발 비용이나 확장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 이후에 미 노동자들의 바뀐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 정부는 코로나 때 막대한 재정을 집행해서 코로나 보조금을 상당 기간 지급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회사를 가지 않고 보조금으로 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인력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여파로 현재 미국의 제조업은 특히나 고된 업무로 더욱더 인력이 모자라 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몇 개월 쉬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이가 늘어났고 기존의 힘든 일은 꺼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이나 3D 직종은 가장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도 비싸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 노조들은 공장이 착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공장 설립 후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임금을 협상하며 시간당 4만원 수준이라고 못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 한국인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4만원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퀄리티를 보여줘야 하는데 일하는 수준도 떨어지고 비교하자면 한국 인력들이 훨씬 일도 빠르고 마감도 확실하게 하지만 월급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꼼짝없이 이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가며 다른 회사도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은 물론 전기차, 반도체 모두 비슷한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대차나 삼성 등은 미국 현지 공장 투자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느니 바로 옆에 멕시코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빼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고임금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상당히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미국 안에서만 돈이 도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빨리 자동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가장 이득을 본다는 배터리 회사도 미국에서 큰 암초를 만난 국면으로 전해집니다. 과연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